안녕하세요.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저자 조홍서입니다. 오늘은 교재 202페이지부터 시작할 겁니다. 202페이지 지난번 강의에 조금 하다가 마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재판을 진행하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지난주에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재판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어떠한 절차를 밟는지 프로세스를 말씀드렸었는데, 이러한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정확히 하시면서 해야 내가 지금 어느 부분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걸 느끼면서 하셔야 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요, 그 다음에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발송하는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이 돼 가지고 판결이 나오게 되고요. 무변론 판결이라 그러죠.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제 준비 서면을 제출하고 변론 기일이 잡히고 이제 판결을 하게 되는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변론인데요. 이러한 소장을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202페이지, 지금 페이지는 203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서 하세요. 사건을 분배받은 재판장은 다음 항목에서 보게 되는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소정의 인지를, 소정입니다. 서정이 아니고 소정의 인지를 제대로 처병했는지 여부를 보며, 만약에 두 가지 사유 중 이상이 결여된 때에는, 여기 재판장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우리 재판부의 사무관이겠죠. 우리 재판부 사무관들이 이제 하게 됩니다. 이렇게 흥결을 보정할 거를 명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지를 잘못했다든가 송달료를 안 낸다든가, 또 청구 취지가 조금 잘못됐다든가 이럴 때는 보정 명령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흥결을 수정해가지고, 보정이 수정이죠. 수정해가지고 오도록 이제 합니다. 지난주 공부하면서 변론주의하고 처분권주의라고 말씀드린다고 했죠. 이 교재에 없는 얘기지만은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분권주의하고요, 변론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두 가지를 좀 오늘 깊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판사님이 여러분들이 소장을 낸다 그러면은 알아서 해주진 않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일단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청구 취지라고 얘기한 청구 취지에 있는 내용만 해주지, 여러분들이 청구도 안 한 내용까지 알아서 이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청구 취지를 좀 바꿔라라든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변론주의란 건요, 사실과 증거, 이러한 소송의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하는 책임은 원고한테 있다, 당사자한테 있다. 당사자가 수집해서 우리 법원에 제출한 소송 자료만 재판의 기초, 변론의 기초를 삼는 게 원칙이고, 판사가 여러분들이 제출하지도 않은 증거를 갖고 미리 알아서 판단을 하거나 소송 전반에 개입하거나, 이러한 것은 원칙에 어긋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하지도 않은 내용 갖고 알아서 해줄 거다, 공유물 분할 소송 알아서 예를 들자면 토지 같은 경우에 현황대로 내가 토지 반을 나눠달라고 할 때 가로로 나눌 수도 있고 세로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판사님이 알아서 가로 세로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소장을 제출하면서 나는 가로 부분에서 왼쪽을 좀 가져가야 되겠다. 나는 타인은
우측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공유물을 실질적으로 분할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적 분할 신청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땅을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제시해야지. 변론주의라는 것은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유리한 사실을 증명하고 증거 서류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 이른바 이런 것들을 증명책임, 입증책임이라고 합니다. 증명책임과 입증책임이 당사자에게 있다. 그래서 변론주의는 증명을 증거할 책임 있는 서류를 당사자가 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소송제도에서 변론주의는 가장 그 기초적인 원칙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변론주의하고 처분권주의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됩니다. 이 소송이라는 것도 게임입니다. 우리가 축구를 어젯밤에도 이제 축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카타르한테 1대0에 졌습니다. 룰에 의해서 이제 해야 되겠죠. 전부 이렇게 축구 게임도 게임의 룰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이 소송도 게임의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이나 증거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대응해 나가는 됩니다. 그래서 같은 사실이라도 당사자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소송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변론주의는 결국은 입증 책임은 또 증명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 본인이 유리한 재판을 이끌려면 유리한 증거 자료를 꼭 내야 된다. 이게 변론주의라는 말씀입니다. 이 변론주의. 그리고 처분권주의. 이게 처분권이라고 했죠. 글씨가 이게 좀 잘 안 써집니다. 처분권주의. 이런 처분권주의는 쉽게 얘기해 가지고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대상 범위 내에서만 판결한다는 겁니다. 내가 당사자가 신청한 청구 취지에 있는 범위 내에서만 판결을 선고하지 그 이상까지 법원이 스스로 재판관이 알아서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해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략을 짤 때도요, 내가 어디까지 청구 취지를 쓸 것이냐. 청구 취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확장해서 또 여러분들이 제출했더라도 변경 신청 내지는 청구 취지 확장 신청을 위해서 청구 취지 변경 내지는 확장 신청서를 내서 청구 취지를 변경 중간에 재판 중간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분권주의란 것은 내가 신청한 대상이나 범위 내에서만 판결한다는 이러한 원칙을 갖고 있는 게 처분권주의다. 변론주의는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할 책임, 이러한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는데 그게 증명책임, 입증책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장의 송달은요, 재판장이 제출한 소장을 심사해 가지고 보통 빠를 때는 일주일 내로도 받아서 2, 3일 내에도 당사자 피고에게 바로 보내주는, 여러분들이 제출한 소송장을 바로 송달하는 겁니다. 피고에게. 그래서 이렇게 송달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재판에서의 중요한 진행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재판부에 소송장을 제출하려고 할 때도요, 관할 법원을 결정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 같은 경우에는 꼭 물건, 그러니까 여러분이 낙찰받은 부동산의 관할 소재지에 제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같은 경우에는 피고의 주소지 내지는 원고인 나의 주소지에서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지참 채무 의무라 그래가지고 돈에 관련된 소송은 채권자 이꼬르 원고죠. 원고 주소지 소재지에도 할 수 있다. 이게 또 우리가 소송을 하면서 큰 전략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어느 법원의 소장을 제출해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가 머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이런 게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히 숙지해 가지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지금도 또 얘기했지만은
원고 및 그 채권자, 원고가 채권자죠. 결국 또 부당이득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받을 돈이 있다는 거죠. 채권자, 빚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주소지에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관할 그 민사 재판부를 배당받아 가지고 소장 제출해 가지고 피고에게 송달이 되는 이러한 그 내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은 그 원고의 주소지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멀어도 관계없지만, 공유물 분할 소송이 여러분 서울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라도 해남입니다. 그러면 너무 멀리 위치하니까 여러분들이 지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뭐 많은 경우에 재판이 2번 내지 3번 더 많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금액이 큰 경우에 너무 출석하기가 불편하고 여러분들이 재판을 많이 간다고 생각할 때는 그 위치를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입찰에 임해야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그 피고 주소지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한다, 이게 그 기본적인 규칙입니다. 관할의 정함에 있어서 금전에 관한 청구를 하는 임대료 반환 청구 소송이나 예를 들어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이러한 금전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원고 주소지 관할하는 법원에 한다, 지참채무 의무에 의해서. 이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할 때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전략으로 될 수가 있어요. 피고 주소지 관할에 하는 경우고, 또 건물 명도 소송이나 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부동산에 관한 소송이에요. 그 부동산 주소지 관할하는, 그러니까 두 가지 소송이 있죠. 원고 주소지 관할하는 소송이 할 수 있는 거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또 부동산 관할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이렇게 해서 관할에 관한 재판부의 관할에 관한, 관할법원에 관한 이러한 그 사항은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의 제목과 같이 관할법원은 원고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원고 주소지에 하면 되고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주소지에서 할 수 있다. 관할법원이 여러 곳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원고가 자유롭게 선택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뭐 이러한 그 규칙, 3가지 규칙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규칙을 보고 하셔야 돼요.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에 있는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과거에는 그 성북구까지도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제 서울 북부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광북구, 노원구가 이제 서울 북부지방법원이고요.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이렇게 동부구, 동서남북이 있는 거죠. 동서남북하고 중앙에, 그러니까 서울은 5개의 법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은 5개의 법원이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경매 많이 가신 분들은 이제 아시잖아요. 의정부지방법원은 의정부, 동두천 뭐 이쪽하고 고양시하고 남양주까지입니다. 인천은 부천까지죠. 부천지원까지 있어서 인천 지방법원 본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천 지원이 있습니다. 수원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있고요. 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까지 6개, 수원지방법원 관할은 6개가 있고, 인천은 2개가 있고, 의정부는 3개가 있다. 서울은 5개가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춘천은 강릉, 원주, 속초, 영월까지 있습니다. 대전은 대전, 청주 이렇게 있고요.
대구는 대구지방법원이 있습니다. 부산, 울산, 창원까지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이 있어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광주, 전주, 제주까지. 그러니까 제주지방법원은 광주지방법원의 지원입니다. 전주 같은 경우에는 군산, 정읍, 남원까지 있고요. 광주는 목포, 장흥, 순천, 해남까지 있습니다. 부산, 창원, 마산, 통영, 밀양, 거창, 진주. 부산은 중앙하고요. 동서가 있습니다. 동부, 서부. 대구는 대구하고 서부, 안동, 경주, 포항, 김천, 상주, 의성, 영덕까지 쭉 있다. 전체적인 이러한 그 법원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돼요. 서울은 동서남북하고 중앙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할 법원까지도 오늘 공부를 좀 하셨고요. 단독판사하고 합의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재판에 이제 출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은 앞으로 항소, 상고, 항고, 상소 비슷비슷하죠? 판결, 결정, 명령 이런 게 어떻게 다른지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 공부해 나갈 예정이고요. 여기 203페이지에 상대가 이제 그 답변서를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또 답변서를 송달받으면은 답변서도 오기도 전에 기일이 지정되기도 하고, 또 다 받은 다음에 기일이 지정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재판부에 따라서 틀리지만은 결국은 소장 제출하고 피고가 소장 수령해서 답변서 넣으면 기일이 이제 변론 기일이 지정이 됩니다. 변론 구두 변론, 증거조사, 뭐 처분권주의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이런 부분들은 쭉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공부할 부분이 단독판사냐, 합의부냐, 또 소액재판이냐 이러한 부분인데 결국 소액재판은 3천만 원 이하입니다. 과거에는 2천만 원 이하가 소액재판이었는데 바뀌어가지고 3천만 원 이하로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우리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이제 그렇게 할 것이고요. 단독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가단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독 판사가 하는 재판을 여러분들이 받는 경우가 더 많겠죠. 재판에 이제 출석하게 되면 판사가 한 명이 있는 경우가 있고 세 명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명이 있는 게 단독 판사라고요. 세 명이 있는 경우에 합의부라고 합니다. 좌배심, 우배심, 또 주심 판사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소송물가액이 2억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면 단독 판사, 또 초과면 3명이 있는 합의부, 3천만 원 이하는 소액이다. 이렇게 해서 단독 판사가 진행하는 거하고 소액하고는 뭐 거의 진행하는 게 같다. 어차피 판사가 한 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독 판사하고 합의부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오늘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음 공부 시간에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공부할 예정이고요. 자, 오늘 밴드 잠깐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이 밴드에 여러분 누구나 들어오셔서 공부하실 수 있는 이러한 그 밴드예요. 정보도 얻고 여러분들이 커뮤니티도 하는 이러한 그 밴드입니다. 이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보, 특강 내지는 실전반 정보를 이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여기 보시면요. 제 17회 지분경매 채권 양수도 기술에 관련된 이렇게 그 공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요. 여러분들 그 2월 26일 구정세고 2월 달에 2월 26일 화요일 날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교대역 13번 출구에서 지분경매와 채권 양수도 기술에 관련된 또 밴드에 보니까 공유물 분할을 진행하는 게 좋겠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는 게 좋겠냐, 이러한 그 질문들이 올라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 간단한 게 아니고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같은 경우에 여러분 원고, 낙찰받은 원고가 항상 이길 수 있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채권 양수도 기술인 거예요. 그런 양수도 기술을 통한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갑의 위치에 있다.
좀 우위에 있다 전략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010-3033-9074 여기 그 가입하시는 우리 특강에 등록하시는 회비 5만원입니다. 이 골든 캠퍼스 계좌를 넣어주시고요. 우리 홍봉기 사무총장님하고 통화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후순위 투자기술, 또 공유지분에서 이해관계인 되는 방법, 질권투자, 채권 양수기술까지 같이 공부해 나갈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실전반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 지분경매 채권 양수기술 공부하는 3가지 방법이 있어요. 2월 26일 화요일 특강을 등록하시거나 매주 수요일 실전반 6개월 과정이 있습니다. 또 온라인 동영상 과정을 여러분 6개월 과정을 등록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010-5967-2768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채권 양수도 기술 실전반이 있어요. 매주 수요일 날 아까 말씀드린 교대역 13번 출구 강의실에서 있는데요.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있습니다. 6개월 과정입니다. 부동산 투자기술, 나무투자기술, 농지연금 받는 기술까지 심도 있게 알려드리고요. 아까 채권 양수도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 전략을 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다가 다음 강의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저자 조홍수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